여러분, 평형만 하면 가라앉으시죠? 오늘 영상에서 그 이유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영상 보면서 평형 손동작도 따라해보고 판 들고 발차기도 차봤는데 여전히 평형만 하면 가라앉고 안 나가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때 무엇이 문제냐면요, 발차기를 얼마나 잘 차냐, 손동작을 얼마나 잘 모으고 잘 찌르냐, 이런 것보다 타이밍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선수 같은 절도 있는 팔동작, 개구리 발차기 같은 유연하고도 간결한 발차기를 따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누구라도 맞출 수 있고 바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몰라서 평형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해도 안 되네,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말이에요. 자유수영 가서도 자유형만 하고 강습 시간에 평형시키면 뒷순서로 슬금슬금 이동하고 이렇게 평형하고는 담 쌓고 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영상 보시면 선수 같은 팔동작, 발차기 없이도 쭉쭉 나가는 평형을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수영을 배우다 보면 평형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초보자들은 생각보다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평형을 처음 배운 날 뒤로 간 적이 있을 정도로 정말 창의적인 수영 실력을 지니고 있었죠. 이렇듯 초보자들에게는 손과 발의 추진력을 극대화시켜주는 타이밍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수영하다 보면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하나 배워서 적용하면 하나를 까먹는 현상. 마치 평형 손동작을 의식하면 발차기가 잘 안되고 발차기를 의식하면 손동작이 잘 안되는 것 같은 현상 말이에요. 이는 운동생리학에서 말하는 이중 과제 간섭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동작을 함께 하려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에 집중하느라 다른 하나가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이중 과제 간섭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개를 이어서 한 번에 하는 겁니다. 그런 손동작과 발차기, 리듬을 맞추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서서 연습하는 겁니다. 이 동작의 가장 큰 장점은 지상에서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손과 발 타이밍을 충분히 몸에 익히고 나서 물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죠. 방법은 양팔을 위로 뻗어서 유선형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벌리고 가슴을 앞에서 모으는 평형 손동작을 해주세요. 중요한 건 여기까지 다리를 가만히 둡니다. 팔만 써야 돼요. 그 다음 팔이 앞으로 뻗는 타이밍에 맞춰 다리를 접습니다. 근데 다리를 두 개 다 접으면 공중부양이 되겠죠. 그래서 한 다리만 접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이 완전히 뻗으면 다리를 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형의 동작과 타이밍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팔 벌리기, 가슴 앞에서 손 모으기, 팔 뻗으면서 다리 접기, 팔이 다 뻗어졌을 때 다리 차기. 이 흐름이 지상에서 익숙해지면 수영장에서도 쭉쭉 나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동작을 수영 가기 전에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20번씩 해주세요. 근데 이 동작을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거나 힘드신 분들은 벽에 기대고 천천히 해보시면 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드릴이 충분히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물속에서 하실 차례입니다. 초보자분들이 대부분 하는 실수가 팔을 벌리고 상체를 들어 숨을 쉴 때, 이때 무릎을 같이 접어요. 하지만 이건 리듬에 맞지 않습니다. 상체를 드는 타이밍엔 다리는 아직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상체와 팔로만 몸을 끌고 나간 뒤에 가슴 앞에서 손을 만들어주고 팔을 뻗으면서 다리를 접어줍니다. 이렇게 팔이 거의 다 펴질 때쯤 발차기를 빵 차주시면 됩니다. 이걸 잘 익히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세게 차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밀려나가는 느낌, 평형 리듬이 제대로 잡혔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평형 타이밍은 단거리를 할 때와 천천히 장거리를 할 때 타이밍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초보자들은 한 가지 정답을 빠르게 외워서 몸에 익히고 이후 상황에 따라서 응용하시는 게 훨씬 빠르게 평형 실력이 좋아지시는 방법이에요. 평형은 이렇게 이어지는 리듬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연습해보세요. 평형 영상 보다 보면 평형의 70%는 발차기다 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평형에서는 발차기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인지 반대로 많은 분들이 팔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감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많은 분들이 팔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곤 하시죠. 실제로 수영장을 가봐도 평형손을 느릿느릿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생각이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평형에서는 팔 동작은 단순히 물을 긁는 행위가 아니라 몸의 균형과 추진을 동시에 조절하는 핵심 동작이에요. 그래서 속도와 타이밍이 무너지면 수영 전체의 리듬이 틀어집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보면 팔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몸은 더 이상 유선형 상태가 아니에요. 저항을 정면에서 때려맞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팔이 벌어지면서 창세는 들리고 그 반작용으로 하체는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때 물의 저항이 급격히 늘어나고 몸은 추진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해요. 유선형이 무너지는 순간을 최대한 짧게 줄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팔을 빠르게 회전시켜야 하는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특히 팔이 가슴 앞에서 모아지는 구간이 핵심인데요. 이 구간이 느려지면 하체는 물속으로 더 깊게 가라앉게 되고 다음 킥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반면 이 모아주는 동작이 빠르게 한 번에 정리되면 하체가 가라앉을 틈도 없이 다음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급자나 선수들의 동작을 보면 손이 가슴 앞에서 모아질 때부터 찌르는 이 구간만큼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죠. 팔 동작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부드럽게 벌어지고 가슴 앞에서 한 번에 모으고 즉시 앞으로 뻗는 동작이 거의 끊김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왜 자꾸 느리게 팔 동작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팔 동작을 한 동작씩 정확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팔을 벌리고 모으고 앞으로 뻗고 이걸 각각 따로따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결이 끊기면 당연히 물속에서 멈칫멈칫하게 되고 이 순간 저항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연습하는 방법은 지상에서 팔 동작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팔 동작을 하시면서 생각하셔야 하는 건 각각의 움직임을 생각하기보다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서 리듬을 몸에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리듬이 익숙해지셨다면 자유형 킥, 평형손 드릴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드릴을 해보시면 초보자분들은 이 드릴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드릴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오리발을 이용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평형만 하면 잠수함처럼 가라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체가 안 뜨는 건 물론이고 하체는 닻을 내린 배처럼 한껏 가라앉아 있죠. 저는 강사님에게 이럴 거면 프리다이빙을 하시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만큼 저 또한 쭉쭉 가라앉는 평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지 않는 평형, 특히 엉덩이가 가라앉은 분들을 위한 올바른 킥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특히 발을 접어오는 단계에서 엉덩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대부분 무릎을 너무 일찍 굽히거나 발 모양을 미리 만들면서 갖고 오기 때문이에요. 즉 발 모양을 갖고 오면서 만들지 않고 갖고 와서 만들라는 거죠. 2008년 수영킥 연구에 따르면 발을 접는 동안 엉덩이 위치가 수면에 가까울수록 킥 후 추진 속도가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발 위치가 가라앉아 있으면 발차기의 힘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로 솟게 되고 세게 차도 제자리에서 버둥거리게 되는 거죠. 반면 몸이 수면과 평행하게 떠 있을 때는 발차기를 밀어내는 힘이 정확히 뒤로 전달되면서 몸이 앞으로 쭉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발을 접어 올릴 때부터 수면 가까이를 유지하고 물속 깊은 곳이 아니라 수면 근처에서 눌러 차야 가장 효율적인 킥이 됩니다. 자, 그럼 하체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차는 순간 발을 먼저 펴고 그 다음 다리를 모아서 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 안쪽 면으로 물을 미는 감각을 잡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찬다라기보단 눌러준다는 느낌이 더 정확해요. 발끝으로 찌르면 추진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발 안쪽 전체로 물을 밀어야 해요. 지금까지 평형 리듬과 팔동작, 발차기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오랜 시간 수영을 사랑해온 수영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수분들이나 다른 강사님들보다 더 오래 찾아보고 더 많이 듣습니다. 저희 채널의 시작은 언제나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질문하는 내용, 댓글에 써주신 질문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경험. 그래서 진짜 수영인들이 어디서 막히고 무엇이 궁금한지 그걸 찾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최대한 쉽게 처음 배우는 사람의 시선에서 풀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 여러분이 진짜 알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만드는 채널, 그게 제가 만들고 싶은 채널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주제를 먼저 찾고 그걸 핵심만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채널의 방향이고 여러분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